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주말입니다. 팬데믹이 우리 삶에 찾아온 이후에는요, 주말이 가져다주는 느낌도 예전과는 상당 부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주말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요,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만이라도 틀에 박힌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선물해 주는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주말은 예전만큼 특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요,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마음 자세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주말을 맞이해서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6번째 기업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제가 미리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파 방송이 될 수도 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방송 제목은요, 다음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 아마존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아마존 2026년 예상 주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순서를 바꿔봤고요. 두 번째 순서에서는 아마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요, 아마존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편파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미주은 방송 아마존의 스토리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미주은 방송을 클릭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요,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연히 들려주신 분들께도 진심을 가득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는요, 원래 진행하던 순서보다는 약간 앞당겨서 2026년 아마존의 예상 주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이 대부분 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요, 예상 주가 역시도 2026년을 기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준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우량주의 예상 주가를 산정할 때는요, 타겟 프라이스 이꼴 어닝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사용하고요. 성장주의 예상 주가를 구할 때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아마존의 경우에는요, 이미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우량주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모델인 가치주 우량주의 공식을 따라서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아마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겠습니다. 2026년 타겟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닝 퍼 쉐어 2026년 예상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프리미엄이 2026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붙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예상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닝 퍼 쉐어 2026년 예상치는요, 우리가 시킹 알파에 들어가면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6년 말이 되면 아마존 한 주가 만들어내는 어닝 EPS는요, 241.47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가 필요한데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라는 것은 어닝과 프라이스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프라이스는 시가총액, 어닝은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2026년이 됐을 때 아마존이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을까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PE 레이시오는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요, PE 레이시오가 무려 300을 넘어가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100 정도에서 계속 꾸준히 횡보하다가요, 2020년 5월, 6월, 7월 달에 많이 상승했다가 10월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의 PE 레이시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아마존이 2026년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EPS 한 주당 어닝은요. 241.47달러로 이미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PE 레이시오. 2026년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PE 레이시오를 아마존이 가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PE 레이쇼를 형성했을 때가 45.1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PE 레이쇼는 무려 3,700배를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중간치를 구해보면요, 143배 정도의 PE 레이쇼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마존이라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PE 레이쇼는요, 60배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아마존의 PE 레이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종목들의 그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쇼피파이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애플의 PE 레이쇼는 현재 28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9.4배, 구글이 지금 30.2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다른 테크 주식들은 아마존에 비해서는 PE 레이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마존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아마존보다도 오히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8.8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PE 레이쇼 그리고 다른 벤치마킹 경쟁사들의 PE 레이쇼를 살펴봤을 때 과연 2026년이 됐을 때 어떤 PE 레이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눠서 우리가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일단 2026년 EPS는 전문가들이 241.47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치를 던져줬잖아요.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6년 EPS는 241.47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PE 레이쇼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로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즉 60.93배를 적용을 시켜보면요. 예상 주가가 14,713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아마존의 주가가 3,200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약 4.6배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2026년까지 아마존이 비교적 높은 PE 레이쇼인 60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주가는 지금 비해서 4.6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만약에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PER이 하락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상 주가가 나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EPS는 241.47 그대로고요. 자, 이번에는 PE 레이쇼를 45.1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마존이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보였을 때가 PE 레이쇼 45.1이었거든요. 두 수치를 곱해 보면요. $10,000가 조금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에 비교를 해보면 약 3.4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만약에 애플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60배에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주가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28.15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예상 주가는 6,797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2.1배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장 그 현실성이 있고 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4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기대한다는 거죠. 물론 4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이 계속 지속돼야만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10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숫자들은 팩트셋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취합한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밸류에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페어 밸류입니다. 페어 밸류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통 얼마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해왔는가를 얘기하거든요. 13년 평균치를 보고 계십니다. 총 4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지금 페어 밸류를 계산해 봤는데요. 오너즈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1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기준이 됐을 때는 프리미엄이 25.1배 정도가 13년 평균치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기준이 되면요, 약 58.3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비타가 기준이 되면 아마존은 13년 평균 40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온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페어 밸류 멀티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2021년, 2022년, 2023년이 됐을 때 어떠한 예상 주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주가 3,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레포트가 만들어졌을 때가 3,300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는 3,200으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얘기해주는 상승 여력보다 조금 더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현재 주가를 3,300으로 봤을 때 2020년의 페어 밸류는요, 사실 2.94%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주가가 3,300이라는 주가가 2020년 실적을 대비했을 때는 3% 정도 모자랐다는 얘기죠.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3% 뒤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21년 아마존의 주가는 27.1%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의 멀티플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20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랑 비교해 보면 2021년 말까지 27% 정도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번에는 2023년의 예상 주가를 보면 6,662달러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요,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페어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 이 점이 첫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 예상을 2026년까지 한번 해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가지의 멀티플을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는 PE 레이시오고요. 두 번째는 PS 레이시오입니다. 현재 PE 레이시오는 60.9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6년이 되면 PE 레이시오가 14.6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4.6배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고요, 현재 프리미엄이 유지가 된다면, 즉 프리미엄이 60.94배에 고정이 된다면 주가는 4.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PS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PS 레이시오는 4.2배거든요. 그런데 이런 4.2배가 나중에 1.7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갈 때 만약에 프리미엄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2.5배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2배 정도 향후 5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PS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한 2.5배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간치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투자 리턴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자, 안정적인 투자 리턴을 던져주는 그런 종목이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존의 주가는요, 1년간 85% 이상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1년간 마이너스 85%도 나왔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닷컴 버블 때 얘기고요. 그리고 3년간 45% 정도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처럼 좋았던 주식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안 좋은 구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 23년간 아마존의 투자 평균 리턴을 살펴보면요, 그 기간에 상관없이 연 25%에서 26%를 기록해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평균이라고 써 있는 수치가 있잖아요. 3년간 평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익이 25.8%, 5년간 평균이 26.7%고요. 7년 평균 26%, 10년 평균 26.6%, 15년 평균 역시 25.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률이 굉장히 일정하죠.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 리턴을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종목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러한 면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존의 투자 매력은요, 멈추지 않는 성장입니다. 마치 성장주처럼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아마존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죠. 팩트셋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향후 5년간 아마존 어닝 성장 예상치는요, 연평균 3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어닝이 82% 성장했고요. 2022년에도 38%라는 어닝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9%나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2021년에는요, 유독 성장의 예상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약 14% 정도만 어닝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닝이라는 것은 순이익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4%의 예측치가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레포트는요, 아마존이 2021년 1분기에 발표한 내용인데 1분기의 어닝 성장률이 무려 220%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빌리언이 넘는 순이익을 만들어내면서 1년 전 1분기에 비교했을 때 220%가 성장해 버린 거죠. 따라서 앞에서 예측했던 2021년의 어닝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더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보고서는요, 팩트셋 리서치에서 아마존의 예상 P&L을 2026년까지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2026년이 되면 아마존의 그 매출이 드디어 1조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마존은 전 세계 최초로 연매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넷 인컴, 순이익은요, 123.7빌리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매출 같은 경우는 17.39%가 매년 상승한 셈이고요. 넷 인컴 같은 경우는 매년 34.05%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아마존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존에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기는 거겠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이유입니다. AWS가 그 네 번째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자,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호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요, 2020년에는 270빌리언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이 되면 단 2년 만에 397빌리언까지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2년간 성장률이 5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성장률도 뛰어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마존은 그렇게 좋은 클라우드 시장의 리더라는 점입니다. 2020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129빌리언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존의 AWS는 단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요, 32%, 2위인 애저가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두 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렇게 전 세계 클라우드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AWS는요, 어닝 결과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성장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1분기 AWS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32%나 올라갔고요. 같은 1분기에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 35%나 성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까지 반영을 해보면요, 41%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는 지금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렇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다음에는요, 팩트셋 리서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AWS의 비즈니스 성장률입니다. 자, 일단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AWS의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19.07%를 2026년까지 매년 보여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28%나 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WS의 에비타 성장률은 무려 37%나 됩니다. 따라서 매년 건강한 성장률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의 AWS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AWS 매출과 에비타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요, 아마존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에 비해서 AWS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AWS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WS의 영업이익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아마존 전체의 순이익률 그리고 영업
영업이익률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해야 하는 5번째 이유는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마존이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금을 얘기합니다. 영업 현금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표시된 부분은요, 자본 지출, 캐피탈 엑스펜디처를 얘기합니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을 대비했을 때 2020년에 아마존이 사용한 자본 지출, 캐피탈 엑스펜디처는요, 무려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아마존이 만들어낸 영업 현금 도요 2.2배 정도 상승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아마존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현금이 동시에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투자도 늘어나고 현금도 쌓여가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설비 투자 말고도요, 아마존은 연구 개발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R&D에 투자한 금액이 대단합니다. 2020년 아마존이 R&D에 투자한 비용은요, 무려 376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 수치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전 세계 기업에서 말이죠. 그리고 2020년에 R&D 투자 2위 기업 그리고 3위 기업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삼성이 2위 그리고 알파벳이 3위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15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한 것에 그쳤거든요. 따라서 구글이 투자한 비용, 삼성이 투자한 비용을 합쳐도 아마존이 R&D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6년까지 만약에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15%까지 늘려나가도요, 매출 성장률이 17%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죠. 그 의미는 뭐냐면 R&D에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도 아마존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해야 되는 6번째 이유는요, 최고의 배당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아마존은 배당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지급 근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6년까지 아마존이 보유하게 되는 현금의 양이요, 628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아마존이 새롭게 만들어낼 프리캐시 플로우가 171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 정도가 되면요, 1년간 만들어내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200빌리언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배당금 지급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존은 2028년 정도가 됐을 때 현금 보유량이 1조 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현금 규모가 얼마나 많은 건지 확인을 해보면요, 2026년 정도가만 돼도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은 중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를 이미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형 투자 기관들 그리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존은 현금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플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애플의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이 250빌리언이 넘어가면서 이미 배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2025년이 되면 아니면 늦어도 2026년까지는 배당 지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팩트셋 리서치에서 예상 배당금 규모를 산정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6년이 됐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아마존의 프리 캐시 플로우 퍼 쉐어가요, 313.89달러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2026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내는 현금의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313달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때 만약에 디비던드를 만약에 50%의 페이아웃 레이쇼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즉 발생하는 현금 흐름 중에 반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그 규모가 이미 156.95달러가 된다는 거죠. 자, 아마존이 만약에 2026년부터 156.95달러라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2026년 예상 주가랑 비교를 해볼 때 예상 주가는 지금 10,000달러가 조금 넘어가네요. 1,845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 주가를 비교했을 때 배당률이 한 1.45%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5%
14%라는 것은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26년 예상 주가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률이 4.74%, 즉 5% 가까운 배당률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마존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배당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배당금을요, 조금 멀리 살펴보면 더 대단해집니다. 자, 2031년이 되면요, 배당이 230.6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 일단 2026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서 한 50% 정도를 배당금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년 10% 정도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배당이 12.5% 성장했을 때, 15% 성장했을 때 조금 높은 성장치를 예측한 건데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10% 정도만 성장한다면, 즉 애플이 보통 한 10% 정도 올려주거든요. 그 정도의 성장을 해준다면 2031년이 되면 230.61달러 정도가 나오고요. 2036년 정도가 되면 338달러 정도의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1년이 되면요, 한 20년 후죠, 한 주당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무려 497.87달러가 됩니다. 이러한 예상 배당금을요,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2031년에 만약에 230달러라는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현재 주가의 한 7.2%가 되는 거고요. 2036년에 338달러까지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10.6%의 배당률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41년, 20년 후가 되면 배당금이 497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률이 15%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마존 주식을 하나하나 꾸준히 모아 나가야겠죠. 자, 아마존에 투자해야 하는 7번째 이유는요, 낮은 투자 리스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의 투자 리스크를 가진 종목이 아마존인데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디비던드 킹 세이프티 앤 퀄리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코어를 만들어 주는데요. 어떠한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냐면 한 10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요, 특정 주식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량한가를 체크하는 그런 지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줄여서 DK Safety and Quality Tool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100개 정도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배당의 안정성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은 얼마나 좋은지, 지속 가능한지, 부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경영진의 능력, 회계 투명성 등을 모두 종합해서 100개 정도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스코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아마존은 파이널 스코어가 지금 90%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레이팅은 12점 만점에 12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울트라 수완이라고 써있죠. 따라서 투자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최고의 우량주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 90% 이상을 받은 다른 주식을 살펴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J&J, 존슨앤존슨이죠. 그리고 구글, 그리고 펩시 정도가 이 정도의 숫자, 이 정도의 파이널 스코어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해야 되는 8번째 이유는요, 글로벌 성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넷세일, 매출이죠. 매출인데 TTM이니까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전체 매출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노스 아메리카를 얘기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황색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글로벌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율은 2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가 지금 116 빌리언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글로벌 매출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 글로벌 사업부의 매출은 30.6 빌리언 정도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0%나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요, 사상 최초로 1 빌리언 이상을 만들어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적자 사업을 내고 있었던 것이 인터내셔널, 글로벌 사업부였는데 이제 1년 만에 1 빌리언 이상의 건강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로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별 무리가 없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에 투자해야 하는 9번째 이유는요, 알렉사의 잠재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1분짜리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아마존 입장에서는 조금 유머를 가미해서 재미 요소를 첨가해서 만든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는 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존이 그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s just flawless, isn't it? We think so. Yeah. I mean, I literally couldn't imagine a more beautiful vessel for Alexa to be inside. Alexa, how many tablespoons are in a cup? There are 16 tablespoons in a cup. Babe, food just got here. Why you cooking? Who's that? Alexa, turn on the sprinklers. Honey, I already ran the sprinklers. Things are getting way too wet around here. Alexa, dim the lights. Alexa, lights up! Alexa, lights up! Add bath oils to my shopping list. Alexa, no, don't do that. Read my audiobook. I was in his hands. I was being changed. Realized that I was also kissing him. Honey, other people have to use the bathroom around here too. 우리가 아마존에 투자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요, 아마존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요, 아마존이 그리는 미래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존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길이가 조금 깁니다. 한 8분 정도가 되는 긴 영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영상을 굳이 번역 작업하고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존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이 10년간 10배 성장할 기업으로 선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늘 혁신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그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변해가 있을지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매력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ver 25 years ago, Jeff Bezos was hand-packing books in his Seattle garage. Today, he's operating a global powerhouse worth more than $1.5 trillion. Tomorrow, Amazon is poised to be the framework of our entire civilization. From Alexa to self-flying drones, colossal fulfillment centers, and its very own airline, Amazon's collection of high-tech innovation continues to grow. But as more and more money is funneled into the company, and as thousands more of us become reliant on its services every single day, before we know it, we'll be living in cities completely run by Amazon. What would that lifestyle look like? And would it be better or worse off for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oday, Amazon dominates the world of e-commerce. It's one of a finite cluster of trillion-dollar companies, and its influence on technology and the world around us won't be slowing down anytime soon. But Amazon wasn't always a global powerhouse. Back when it was originally known as Cadabra, Jeff Bezos' latest business was over its head in risk. When he started the company in 1994, little did he know that groundbreaking trajectory it would soon take. When Jeff Bezos launched Amazon as an online bookseller, he didn't think success was likely. He thought there was just a 30% chance of everything working out, even warning his parents that they were highly likely to lose their $200,000 investment. With 1 million employees under his wing, the title of the richest man on earth, and an ever-growing list of innovative tech features, clearly the success came in droves. Within that list, you'll find one particular, albeit lesser-known Amazon experience that has room to grow and drive us toward a more accessible world of transportation. We're talking, of course, about Amazon vehicles. Tesla might top the brunt of the attention, but as we've learned time and time again, Bezos' ability to infiltrate a space is not to be underestimated. As it stands, Amazon operates the Amazon Vehicles subdivision. If you've never seen or used it, Amazon describes its vehicle service as a car research site that makes it easy for car shoppers to get the information they need when shopping for a new ride. But the future of
Amazon vehicles looks a whole lot different. In June of 2020, the company announced it was buying Zoox, an autonomous ride-hailing startup. Among Zoox's inventions, they've been developing a bi-directional vehicle. It has no steering wheel or obvious front or back end, allowing it to comfortably travel in either direction. This ambitious acquisition could put the tech giant in the business of moving people and not just packages sooner rather than later. By taking the vehicle one step further and integrating it with Amazon Alexa, the idea of a fully interconnected world comes one step closer. If Alexa knows your calendar, a car would be ready for you, outside your home, at the perfect time, taking into account all sorts of variables to get you to your destination on time, including traffic and weather. Speaking of homes, in the same vein as Amazon's vehicles department, they're already well and truly creating a presence in the housing and residency space. Although, compared to the e-commerce and dropshipping sections of the company, it's a minor proportion. From 2013 to 2018, American industry revenue for pre-built homes grew at 8.6 every year to nearly 10.5 billion. Seeing this trend in motion, Bezos capitalized. Far more than books, clothes, and electronics, Amazon has started to sell its very own homes. Recently, we've seen this 1,000 square foot Eco House Smart Timber home listed on Amazon for about $40,000. This 113 square foot Lil Villa Escape for about $5,000. And this 292 square foot Lil Villa Allwood Gateway Cabin for $19,000. With tiny houses becoming all the rage, Amazon has partnered with multiple manufacturers to create DIY tiny homes. All you need is a plot of land with some time and elbow grease, and you've got your very own home. What could an Amazon house look like in the future? Think of these ready-to-made structures combined and synchronized with the state-of-the-art Alexa and Amazon technology. It would bring us one step closer to a centralized digital world, where the coffee starts brewing once the sun's up, where Alexa assesses your smart wardrobe and plans your outfits based on the temperature. We all know that Amazon already has hordes of customers, boasting over 150 million Amazon Prime subscribers. When any makes an order, their package is transported at rapid speed from warehouses and fulfillment centers using robots and streamlined operations technology. While the delivery methods have changed and advanced tenfold since the company's inception, in recent years, thanks to what Bezos calls Prime Air, the quality and speed of delivery has been taken to a whole new level. In a nutshell, Prime Air is all about one piece of technology: unmanned serial vehicles, better known as drones. The drone delivery system is designed to safely get packages to customers in 30 minutes. It's already a remarkable service. However, there is plenty more innovation in the pipeline. Amazon currently has 3 drone-related patented ideas, the first of which comes in the form of a blimp, which will act as a flying warehouse. The blimp will float around to the delivery area. Meanwhile, drones will headquarter themselves on the blimp and glide down to deliver the package. Less drone travel time and distance equates to more energy saved. Patent number 2 will see drones perch themselves on top of streetlights fitted with special docking stations. This will allow for charging when not in use. The streetlight platform will have a trap door, allowing the package to slide down to street level. Amazon's third concept is what's known as the Beehive. Instead of large, flat, single-story fulfillment centers outside of major cities, the vertical Beehive will sit within city centers, allowing drones to fly in and out. Of course, whether it be drones, self-driving cars, or smart houses, all of Amazon's products and services will rely on their extensive tech platform, Amazon's Alexa, which runs on AI technology, is the center of it all. It is capable of everything from telling jokes to playing music, putting together your to-do lists, and giving updates on weather, traffic, flights, and breaking news. But Alexa is far more than a virtual assistant. The AI can also control smart devices throughout the home, or the car, or your phone. Alexa acts as a motherboard to the home automation system. While these traits come with exceptional benefits, many people criticize Amazon for its collection of data. With Alexa active, Amazon can track everything from our behavior to our location, how fast we drive, how slow we run, our spending habits, and even our sleeping habits. If you've ever been talking about a product with a friend only for an ad to pop up on your computer, it's because Alexa is listening. Then there's another tech can of worms, AWS, or Amazon Web Services. This arm of the business, in their own words, offers reliable, scalable, and inexpensive cloud computing services. It's free to join, and you pay only for what you use. If it's free and the appeal of this cloud platform continues to grow, who's to say that Amazon won't soon control substantial portions of the entire internet? With Alexa gaining intelligence with every update, and with Amazon's technology only going one direction, up, an Amazon city is beckoning, and it promises to be immersive, unlike anything we've seen before. But is that a good thing or a bad thing? We'll leave that up to you. Besides its array of cloud systems, Amazon also boasts actual physical stores.
Weird, right? They operate 7 types, including booksellers, grocery pickup locations, and cashierless convenience stores. Amazon also owns Whole Foods, which sports 500 locations in its own right. As Amazon is creating its own digitally connected cities, it's growing its street-side presence as well, with an intended reliance on Amazon Sidewalk. That's not a smart sidewalk, although that kind of technology wouldn't be too far away. Sidewalk is Amazon's own version of Wi-Fi, promising longer range than both traditional Wi-Fi and Bluetooth, with minimal power usage and complexity. With Sidewalk, Amazon is allowing us to be connected wherever we are. No longer will we be reliant on public Wi-Fi or walk around desperately in search of the strongest connection. With Sidewalk, the connection will follow you. If all this talk of drones of street lamps and self-driving cars in an Amazon-run Earth is a little too uncomfortable or a little too intimidating, fret not, because there is a solution. You could always head to Jeff Bezos' future city on the moon. The Blue Moon project is aiming to land in 2024. Or if you want to be rid of Amazon altogether, then hey, why not check out Elon Musk's proposed civilization on Mars? Does the idea of a totally interconnected world run by Amazon scare you? Or are you excited for the technology to come? 자, 아마존이 꿈꾸고 있는 미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마존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물론 투자의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투자의 리스크는요, 쇼피파이 등을 비롯해서 이커머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은요, 이미 아마존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와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역시도 수수료를 적어도 올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의 향상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매출 성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 헬스케어라든지 오프라인 숍, 그리고 심지어는 자율주행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새롭게 진출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두 번째 투자 리스크입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글로벌 확장의 성공 여부입니다. 아까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글로벌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약간 적은 편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글로벌 확장이 가능할런지, 특히 인도 같은 지역에서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아마존이 어떠한 글로벌 확장을 보여줄 것인지, 이 점이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리스크는 역시 정부 규제겠죠. 반독점법 같은 것이 적용되면서 아마존을 조여온다면 아마존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규제만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아마존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몰빵을 하고 싶어도 몰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존 역시 이렇게 정부 규제라는 엄청난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요, 제가 아마존을 왜 이렇게 아끼는지, 왜 아마존이라는 종목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넣어놓고 있는지를 한번 네 줄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은 투자 리스크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심지어는 이커머스도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리고 이커머스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아마존 시티가 현실화될 때 우리의 투자금은 10배 이상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래 최고의 배당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 나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2026년 정도가 되면 아마존이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주식을 모아 나간다면 나중에 굉장히 건강한 배당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존은요, 스퀘어,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와 함께 제가 미주음 방송의 소재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삼아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관한 영상을 준비할 때면 언제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미래에 대한 설레임도 생기고요.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흥분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미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같은 기업은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미드운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요,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실 수 있는 멋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